오늘 하루도 행복한 맘 깃드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현대에서 조선으로 간 여인 2편 시작합니다. 고양이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 남자는 조용히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운월. 그녀는 그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이 고양이 이름이 운월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절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소. 언제부터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운월은 부드럽게 몸을 말아 웅크리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또 하나의 기억이 스쳤다. 연못가에서 긴 고양이가 그녀의 무릎 위에 올라와 몸을 비비던 기억. 그녀는 그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운월, 다음 생에서도 우리를 이어줄 거지? 지우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운월을 바라보았다. 운월은 그녀의 무릎 위에서 천천히 몸을 말았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운월은 수연과 함께했던 고양이였나요?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남자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운월은 그녀와 함께 있었소.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당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수연에 대해서도. 남자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그는 아주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결심을 받아들이듯이. 절 뒤편 달빛이 비치는 연못가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운월은 두 사람 사이에서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절의 법당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스님, 마을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급하게 뛰어오는 어린 수행승의 목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돌아보았다. 남자의 얼굴이 단숨에 굳어졌다.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그들이 저를 찾으러 오는 걸까요? 그녀가 불안한 눈빛으로 묻자 남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당신이 마을에서 눈에 띄었을 테니까. 지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곳에서 그녀를 찾는다면 그들은 분명 그녀를 수연으로 착각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 할지도 몰랐다. 그녀는 자신이 수연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그녀조차도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남자는 조용히 운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지우는 다급하게 되물었다. 어디로요? 그냥 무작정 도망치기만 하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지우는 급히 말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오게 된 곳으로 가보는 게 어때요? 남자는 그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처음 온 곳이라니? 제가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숲속에서 어떤 비석을 봤어요. 그 비석을 만지자마자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여기에 와 있었어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그곳으로 가면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비석이라면 혹시 오래전부터 이 숲속에 숨겨져 있던 그 돌을 말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땐 단순한 돌에 불과하다고 여겼었다. 그것이 지우를 이곳으로 데려온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가? 좋아요. 우선 그곳으로 갑시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결정했다. 마을 사람들이 절에 도착하기 전에 그들은 재빨리 숲속으로 향했다. 운월이 그녀의 발 옆을 따라 걸었다. 마치 그녀를 다시 원래의 길로 안내하는 듯했다. 남자는 조용히 그녀를 따라가며 주위를 살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비석이 있던 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조각이 떠오르지도 않았고 손을 대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게 뭐죠? 지우는 조용히 비석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돌덩어리처럼 느껴졌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지금이 같지 않고 무언가 해결할 일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걸까요? 남자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스님께 여쭤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스님께요? 주지 스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스님께서 주지 스님이 머물고 계시는 다른 암자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기록들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기록들 속에 혹시 이 비석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비석을 계속 만져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렇다면 다음 단서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야만 했다. 좋아요. 그 암자로 갑시다. 우널이 그녀의 곁에서 조용히 울었다. 그 암자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남자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산을 한참 내려간 후 다시 깊은 숲길을 따라야 합니다. 빠르면 하루, 늦으면 이틀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널이 그녀의 발끝을 스치며 먼저 걸음을 옮겼다.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 조용히 숲속으로 걸어갔다. 한편 깊은 산속, 조용한 오두막, 따뜻한 모닥불이 타고 있었고 방 안에서는 수연은 멍해진 머리를 부여잡고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꺼풀이 살며시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이 강하게 흔들렸다. 눈앞에 보이는 또 다른 기억. 절에서 낯선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과 같은 얼굴을 하고 서 있는 장면. 그리고 거기서 사랑하는 이를 보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머리를 감쌌다. 이건 대체 뭐지? 머릿속이 뒤섞였다. 낯선 여인의 기억이 자신의 기억과 뒤엉켜 있었다. 그녀는 손끝을 떨며 중얼거렸다. 지우? 그녀는 이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낯선 여인의 기억과 함께 이 이름이 떠올랐다. 그녀가 보고 있는 것은 자신의 기억이 아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 여자가 자신을 대신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여기에 남겨져 있다. 그녀는 자신이 잃어버린 시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만 했다.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기억이 뒤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한편 지우와 그는 운월과 함께 암자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운월이 걸음을 멈췄다.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이. 그녀는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일이죠?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멀리 숲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저쪽이다. 그 여인을 찾아라. 낯선 남자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을 뚫고 울려 퍼졌다. 지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를 찾아온 이들이었다. 남자는 빠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더 깊은 숲으로 가야 합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 뛰기 시작했다. 숨이 차오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뒤에서는 횃불이 빛을 내며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의 손을 잡은 채 지우는 숲속을 헤치며 더욱 깊은 곳으로 도망쳤다. 우널이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어졌지만 우널은 흔들림 없이 길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한참을 달리던 그들은 거대한 바위 틈이 있는 곳에서 멈춰 섰다. 남자는 그녀를 숨길 곳을 찾아 두리번거렸다. 그러다 눈앞에 좁은 틈을 발견했다. 이쪽입니다. 남자는 서둘러 지우를 바위 틈으로 이끌었다. 그녀는 빠르게 몸을 웅크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우널도 가볍게 뛰어들어 그녀의 발밑에 몸을 말았다. 남자는 마지막으로 주변을 빠르게 살펴보더니 덩굴을 잡아당겨 바위 틈 입구를 가렸다. 멀리서 횃불이 어른거리며 병사들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바위 틈 안에서 숨을 죽였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남자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때 운월이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녀석은 한 번 그녀를 바라보더니 바위 틈을 빠져나갔다. 운월, 지우가 놀란 눈으로 속삭였지만 고양이는 이미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무사들은 바위 근처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운월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사들이 고개를 돌렸다. 운월은 바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앉아 있었다. 이런 산속에 웬 고양이야? 무사 하나가 미심쩍은 눈으로 고양이를 바라보았다. 운월은 그들 앞에서 꼬리를 살랑이며 움직이더니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본 무사가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 착각인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고작 고양이였군. 다른 무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근처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괜히 헛수고한 것 같아. 괜한 시간 낭비 말고 돌아가자. 그들은 서로를 한 번씩 바라본 후 결국 더 이상의 수색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리고 곧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바위 틈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남자는 무사들의 인기척이 사라진 걸 확인한 후 덩굴을 젖혔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다. 정말 간 걸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제야 지우는 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익숙한 기척이 들려왔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운월이 조용히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녀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벼운 걸음으로 지우에게 다가왔다. 지우는 깜짝 놀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운월 시선을 돌려줬구나. 고마워. 운월은 그녀의 다리에 몸을 비비며 가만히 눈을 깜빡였다. 마치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리고 이내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숲길을 따라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다는 듯이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암자로 갑시다. 그녀는 남자와 함께 운월을 따라 발걸음을 내디뎠다. 운월을 따라 걸으며 지우는 계속해서 자신을 따라다니는 감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감각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수록 더 강하게 밀려왔다. 지우.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남자는 그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밤은 깊었고 숲은 조용했다. 바람조차 불지 않는 적막한 숲속. 운월이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양이의 눈동자는 깊고 신비로웠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걸음을 재촉했다.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계속하여.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숲길은 점점 더 깊어졌고 나뭇가지들이 뒤엉켜 있었다. 남자는 앞장서서 그녀가 다치지 않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러다 마침내 나무들 사이로 오래된 남자의 지붕이 보였다. 저곳이 우리가 찾아온 남자인가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저곳에 오래된 기록들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운월이 먼저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암자의 문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이제야 도착했다는 듯한 태도였다. 지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그곳으로 향했다. 암자는 작고 오랜 세월이 지나며 낡은 흔적이 보였지만 누군가 여전히 관리하고 있는 듯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노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을 바라보더니 운월을 보곤 조용히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랜만이구나. 그의 말에 지우는 순간적으로 놀랐다. 운월을 아시는 건가요? 노승은 작게 미소를 짓고는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시지요.
하늘이 인도한 인연이라면 이미 모든 답은 정해져 있을 것이오. 지우는 남자와 함께 조용히 암자 안으로 들어섰다. 암자 안은 오래된 나무 향과 촛불 냄새로 가득했다. 작은 법당에는 부드러운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낡은 서책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암자가 아니었다. 무언가 오래된 기록들이 숨겨져 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널은 지우의 발치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녀석은 방금 전 노승의 말이 익숙한 듯 태연하게 몸을 말며 눈을 깜빡였다. 이곳에 우리가 찾는 것이 있을까요? 지우가 조용히 묻자 노승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세상에 숨겨진 것들을 기록해온 곳이오. 숨겨진 것들이요? 노승은 촛불 너머로 그녀를 응시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는 하늘의 뜻에 따라 태어나는 인연이 있소. 그리고 그 인연이 세상의 법칙을 거스를 때 그것을 기록하는 자들도 존재하지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가 말하려 하자 노승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다. 서두르지 마시오. 이미 당신은 이곳에 올 운명이었으니 차근히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오. 노승은 천천히 걸음을 옮겨 벽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오래된 서책들 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표지에는 희미하게 한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책을 펴고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그러더니 어느 한 페이지에서 손을 멈추었다. 그곳에는 낯익은 얼굴이 새겨진 그림이 있었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그 그림 속 여인은 수연과 똑같이 생긴 여인이었다. 아니, 지금의 그녀와도 똑같았다. 이게 누구인가요? 지우는 손끝을 떨며 물었다. 노승은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소. 다만 한 남자와 맺어진 인연을 위해 3번의 생을 반복하며 서로를 찾아 헤맸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다. 3번의 생이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매번 서로를 사랑했으나 끝내 함께하지 못했소.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지요. 이번 생에서 그들은 노승은 책장을 한 장 넘겼다. 그러자 그림 속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다. 지우의 가슴이 멎을 것 같았다. 그 남자는 지금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였다. 그녀는 천천히 남자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책 속의 그림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가 전생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라고요? 노승은 미소를 지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끊임없이 찾아왔던 인연이지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가 느끼고 있던 이 감정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우널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녀석은 그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몸을 웅크렸다. 지우는 조용히 손을 내밀어 우널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지우는 오래된 서책을 내려다보며 손끝을 떨었다. 책 속의 이야기는 마치 운명처럼 그녀와 남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3번의 생을 반복하며 서로를 찾아 헤맸던 인연. 그리고 이번 생에 다시 만난 두 사람.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없었다. 수연과 자신,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와의 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원래 이 시대에 존재했던 수연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지우는 천천히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책 속의 그림을 응시한 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럼 원래 이곳에 있던 수연은요? 그 말이 떨어지자 노승의 시선이 깊어졌다. 그는 서책을 덮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이번 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이오. 무슨 뜻인가요? 지우가 재촉하듯 묻자 노승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이곳에 오기 전 수연의 혼은 육신을 떠나 당신의 몸속에 머물렀었소. 그녀는 몸은 살아있었지만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수련이 혼수 상태로 지내던 시간 동안 그녀의 혼이 잠시 자신의 몸에 빙의되었음을, 그래서 지우가 이곳에 왔을 때부터 낯선 기억과 감정들이 밀려들었던 것이다. 노승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혼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갔소. 수연이 그대의 전생의 몸이었기에 그 혼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오. 그대가 오지 않았다면 그녀의 혼은 그 자리에서 흩어졌을 것이고 더 이상 두 사람의 인연도 이어지지 못하고 또다시 다음 생에서 찾아 헤매게 되었겠지. 지우는 충격에 숨을 멈추었다. 노스님이 말을 이었다. 그렇기에 이번 생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이 힘을 써준 것이지. 또한 그리하여 하늘 아래에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물론 영문도 모른 채 미래에서 갑자기 과거로 오게 된 지우. 그대는 많이 힘들었겠구려. 그녀가 이곳에 머물면서 느껴왔던 혼란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수연의 기억과 감정이 섞였던 건 그녀의 혼이 흩어질 위기에 지우의 몸에 빙의되어 혼이 뒤섞이며 일어난 일이었다. 남자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그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실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지금 수연은 어디에 있습니까? 노승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산 너머에서 깨어났소. 자신이 누구였는지 완전히 기억해내진 못했지만 조만간 모든 기억이 돌아오게 될 것이오. 지우는 깊은 혼란에 빠졌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대에는 원래의 수연이 있고 그녀는 그 수연의 기억과 감정을 일부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수연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지우였다. 다만 수연의 인연과 운명을 이어받아 이곳에 오게 된 것뿐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노승은 그들의 침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는 선택해야 할 때이오. 선택이라니요? 남자가 조용히 물었다. 노승은 깊은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그대들은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났소. 그러나 한 하늘 아래 같은 인연이 둘이 존재할 수는 없소. 그 말의 의미를 모두가 이해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노승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수연이 완전히 기억을 되찾게 되면 그녀도 이곳으로 올 것이오. 두 사람 중 하나는 결국 이곳을 떠나야 하오. 떠나야 한다는 것. 그 말의 의미를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수연이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인지. 우널이 조용히 그녀의 발밑에 앉아 작은 소리로 울었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남자는 고요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결정의 순간은 반드시 다가오고 있었다. 방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우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였다. 그녀는 미래의 세계에서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살아있던 원래의 수연도 깨어났다. 둘은 한 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떠나야죠. 당신과 수연은 이곳에서 함께해야 해요. 그게 원래 있었던 인연이니까요. 그녀는 말을 이으며 가슴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와 감정이 동화되어서인지 함께한 시간 때문인지 그에 대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그녀의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당신은 괜찮습니까?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모르겠어요. 아마 한동안은 그리워하겠죠. 하지만 저는 제 길을 가야 하니까요. 노승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결정을 내리셨다면 이제 떠날 시간이오. 그들은 다시 숲속 비석 앞에 섰다. 긴장되고 떨려왔다. 그가 떨고 있는 지우를 감싸 안아 주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으나 영원 같은 시간으로 느껴져 눈물이 흘러내렸다. 설령 이 감정이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수연의 감정일지라도 지우는 이미 그를 사랑했다. 지우는 마지막으로 그의 체온을 느끼며
자신도 모르게 그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놀란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가져다 대고 체온을 나누었다. 그는 차마 그녀를 밀쳐내지도 못하고 입을 적극적으로 맞추지도 못하고 그녀가 하는 대로 몸이 굳은 것처럼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수연과 똑같이 생긴 지우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도 그녀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고 떨려올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우널이 조용히 곁을 지키며 그들을 지켜주었다. 나름의 이별을 치른 지우는 떨리는 손을 뻗어 비석을 만졌다. 그 순간 비석이 희미하게 빛을 내며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석 위에 두 사람의 모습이 새겨졌다. 남자와 여자가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지우는 그것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잘 살아가세요. 그녀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것이 빛에 휩싸였다. 눈을 뜨자 그녀는 다시 현실에 서 있었다. 비석 앞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던 그 자리였다. 주변은 조용했고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비석을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분명 남아있던 두 사람의 그림이 천천히 희미해지더니 결국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잘 있어요. 우널도 더 이상 그녀 곁에 없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돌아온 것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그 둘의 사랑이 이어져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그래도 그립고 아릿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현실에서의 삶을 살아야 했다. 그가 그리웠지만 별 다른 방법도 없었다. 그 둘의 사랑을 계속 마음으로 응원하면서도 그를 그리워하는 자신이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문득문득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연락할 수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쓸쓸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한 그녀는 사무실을 채운 웅성거림 속에서 낯선 이름을 들었다. 오늘 새로 부임한 부사장님이 도착하셨대. 책상을 정리하며 아무렇지 않게 들었던 그 말이 문득 이상하게 가슴을 두드렸다.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문이 열리고 그가 걸어 들어왔다.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다. 눈앞의 남자는 낯설었지만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요동쳤다. 그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다시 만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다시 만났군요. 그녀는 가슴이 뛰었다. 그가 나를 알아보았다. 이번 생에서도 그들은 다시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우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던 얼굴.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마치 조선에서 함께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당신이군요. 그는 조용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다. 당신도 기억하고 있군요. 전생을. 그녀는 떨리는 손끝을 쥐었다 폈다.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 전생에서 함께했던 그가 이제는 이곳에서 다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번 생에서도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현관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깊고도 진했다. 지우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서도 우린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는 조용히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난 이미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그의 품에 안겼다. 그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전생에서 자신의 사랑은 이루었지만 자신에게는 미련이 된 사랑.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나도 당신을 놓지 않을 거예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그녀의 떨리는 입술 위에 포개졌다. 그들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서로의 체온이 하나가 되었다. 시대를 넘어선 그 둘의 사랑이 뜨거운 열기가 되어 온 방안을 덮였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눈을 감았다. 마침내 둘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급할 것은 없었다. 천천히 긴 호흡을 나누며 길고 긴 밤을 하나가 되어 아쉬울 것 없는 밤을 보내었으며 그렇게 아침이 밝아왔다. 밝아오는 여명을 보며 둘은 더욱더 꼭 서로를 껴안고 편안한 잠 속에 빠져들었다. 오늘은 주말이라 더욱 더 급한 것이 없었다. 늦은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하며 못다한 이야기를 다 풀어낼 것이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